있습니다. 네, 이건 솔직해야죠. 나쁜 개가 있지만 그 나쁜 개의 기준도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정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일명 수레이너 설채연입니다. 수의사와 트레이너는 사람으로 대비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사. 저는 그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고요. 수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팠을 때 공격성이 더 나타날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훨씬 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제 수의사로서 항상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없을 때 행동 교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겪었던 일들과 되게 유사한 일들,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렇게 좀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인, 사람과 수, 동물수.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전염병. 사실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아는 광견병, 그리고 조류독감,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도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걸리는 질병의 60% 이상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이게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키워보지 않으면 그 감정을 잘 느낄 수가 없는데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살처분이라는 걸 저도 해봤거든요. 수의사들은 군복무를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이 돼서 방역 작업을 해요. 살리려고 수의대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동료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이걸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뭔가 분석하고 이런 모습이 저랑 너무 이렇게 좀 유사한 것 같았어요. 전 진짜 이과놈이거든요. 소설이나 이런 책들보다는 제 분야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 많이 읽게 되다 보니까 동물과 관련된 책, 뭐 뇌과학, 정신과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추천하는 책은 스티븐 부디안스키가 쓴 개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처음으로 하는 거는 의인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추천드리는 책 개에 대하여에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개를 있는 그대로 개다운 사고방식과 개다운 동기, 개다운 인식, 개다운 본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개에 대한 존중이다.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여기에서도 나와요. 링고가 하는 행동.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도 항상 오해합니다. 복수. 분리불안을 가진 강아지들이 보통 혼자 있을 때 똥오줌을 실수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혼자 두고 나가서 나한테 화를 낸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공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개들도 그렇거든요. 그런 패닉이 올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괄약근이 풀리면서 아무데나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호자는 어떡하죠? 복수라고 생각하고 혼내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이 되면 개들은 보호자가 들어오면 숨어요. 그러면서 보호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제발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하지만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감정뇌 나이는 사람으로 보면 30개월이에요. 15에서 20년 동안 3, 4살짜리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거든요. 죄책감, 복수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거죠. 꼬리를 흔든다고 기분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3가지를 보면 되는데 높이, 흔들리는 폭, 그리고 속도예요. 높이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다. 흥분을 많이 할수록 꼬리를 빠르게 흔들어요. 폭이 넓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시골에 묶여있는 진돗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가갔더니 꼬리를 높이 들고 좁은 폭으로 빠르게 흔들어요. 더 다가오면 널 물 수도 있다.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돼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네, 마음을 많이 앓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줬더니 잘 됐을 때는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하루 종일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환자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아플 때, 그리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처음에 찾아온 이유는 안락사였어요. 처음에 되게 화를 내려고 받아봤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 이해가 될 만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진 아이였고, 두 분 다 얼굴을 심하게 물렸었고, 바이팅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개들의 공격 성향을 재활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뛰어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그렇게 물렸는데도 안락사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우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달만 시간을 가져보고 그때 안 되면 안락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두 아이 다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제가 행동학을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기견 통계를 봤더니 60-70%가 문제 행동으로 버려지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열흘간의 공고기간을 지나면 안락사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학적으로 버려지지 않게 교육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다 보니까 되게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죠. 이름이나 뭐 보호자분들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림처럼, 사진처럼 딱 박혀 있어요. 저는 동물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선진국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3의 지위라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물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학대를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설득해서 포기각서를 쓰게 하거나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나. 근데 이건 결국 약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쇄살인범이나 강력범죄자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해서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동물에 대한 자세를 바꾸게 된다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은 저는 제3의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이런 독일의 법.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꼭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수의사회에서도 이런 재난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재난별로 조금씩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보호소에 입소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장시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꼭 알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걱정을 덜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들은 복합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요. 톤도 중요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단어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고 둘끼리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잘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귀여운 모습은 극소수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다. 제가 아까 그래서 28의 마지막 문구에서 마지막에 링고하고 부르잖아요. 세상의 이름을 처음 불려본 것처럼. 근데 세상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불법 번식장 구조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럼 지옥 같은 곳에서 딱 꺼냈을 때 옆에서 이름 뭘로 지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처음 나와봤으니까 세상이라고 짓자. 너무 착하고 짖지도 않고 산책할 때 줄 끌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항상 내 옆에서 걷고, 해치지 않아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적대감을 보이고 공격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해치지 않아.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이것만 알아들어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겨놓고 싶어요. 아직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에서 뭔가 책을 남기는 거는 벌써 꿈을 이룬 것 같잖아요. 죽기 전에 불법 번식장들이 다 없어지면 아, 나 열심히 했어 하고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었거든요. 반려 문화를 위해서도 아직은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남겨놓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